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성공 비결이 있어요. 바로 운인데요. 오늘은 상위 0.01%의 부자들이 찾는 행운의 여신 이서영 구루와 홍주연 작가님의 더 해빈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 중 꽤 많은 분들이 이 해빙을 통해 저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워낙 애정하는 작품이기도 했고 따뜻한 영혼을 담은 댓글들도 많았던 영상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삭제를 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어요. 요즘은 예전에 소개했던 책들도 지금 제 시점에서 다시 읽고 재해석해서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데 더 해빙을 그렇게 소개하려고 하니 그때의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작한 더 해빙은 제가 처음 읽고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그때만의 순수함과 그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만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음성 그대로 사용하고 조금만 편집해서 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할 내용은 제가 힘들 때 보고 또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내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전체적인 상황들이 힘들었을 때 한없이 걸으면서 이 영상을 들었거든요. 그럼 불안으로 요동쳤던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듣고 읽고 하면서 해빙을 실천하며 문제들이 좋은 방향으로 풀렸던 경우도 참 많았어요. 우여곡절과 추억이 많았던 작품이라 제 채널에서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정말 초창기에 했던 녹음이라 잡음도 있고 요즘 영상과는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용 그냥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연 작가님을 소개해보자면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의 구루로 알려져 있어요. 서양인들이 구루라고 부르는 이유는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고 유럽, 미국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고 해요. 이분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0.01%의 부자들에게 그녀는 아주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죠. 실제로 이분에게 자문을 구한 부자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인생의 퀸텀 점프를 이뤄냈다고 해요. 홍주연 작가님은 기자로 활동하며 서연 구루를 처음 만났는데요. 10년 후 기적적으로 이분을 다시 만나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배우고 실천한 뒤 그 과정을 함께 더 해빙에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주연 작가님이 서연 구루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내용부터 이어집니다. 서연은 어깨선이 드러나는 무릎 길이의 블랙 원피스 차림이었다. 흑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놀랍게도 그 몇 초 동안 서연이 계속 다르게 보였다. 꽃이 만개한 봄, 정열의 여름, 낙엽이 내리는 가을과 차가운 겨울, 이 모든 계절이
그녀의 눈 속에 차례차례 지나갔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인사말을 건넸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에게서는 자스민과 머스크를 합친 듯한 고혹적인 향기가 풍겨왔다. 20대 시절의 서윤이 싱그러운 봄 장미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한여름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 같았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에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연은 나를 자신이 머무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동안 이곳에 머무르셨던 건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사흘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시군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서윤은 내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 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윤을 만나자 신기하리만치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눈물을 참지 않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주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정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촉감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져 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이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거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만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휴대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으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에 스위치를 켠 셈이죠.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의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상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모두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놓는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는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해빙을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들떠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서윤도 내가 무얼 궁금해하는지 짐작하는 듯 했다. 서윤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어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펴봤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 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라니.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과 이자를 내고도 한참 남을 액수였다. 내 앞에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취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안 서윤은 양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있었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는지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좀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 끼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 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빈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죠.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에 돈을 쓴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말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이 이후로는 해빙으로 돈뿐만 아니라 운, 인연,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깊게 해빙하는 방법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해빙을 알기 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볍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나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린다 정도로만 가볍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빙을 알고 난 후에는 삶에서 감사라는 마음을 훨씬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거예요. 내 앞에 핸드폰이 있어. 평소 같으면 핸드폰이 나에게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해빙을 알고 나서는 핸드폰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니까 정말 당연하게 지나친 것들 하나하나가 더욱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겠죠. 그걸 한 차원 더 깊게 알게 되었던 책이라 저에게는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고 술술 읽히는 것도 하나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